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 혹시 이태준 선생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반갑습니다, 이태준 선생. 나는 신동엽이라 합니다. 아, 신동엽 선생! 반갑습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오신 분은? 이쪽은 조지훈 선생입니다. 조 선생, 이태준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지훈 선생. 잘 알고 있어.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아, 참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생님들의 발표에 앉으시죠. 저기 혹시 이태준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박경리라고 합니다. 박경리? 소설가 박경리 선생? 아, 박경리 선생!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선생.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박경희 선생. 나는 신동엽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조지훈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야, 이거 정말 기막힌 우연입니다. 비록 죽어서라지만 우리 문인들이 이렇게 한날 한시에 만날 수 있다니요. 그나저나 다들 이곳 성북동과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나요? 성북동은 나에게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저의 많은 작품들이 이 성북동을 배경 삼아 쓰기도 했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납북되셨고 그 후 어떻게 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버지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틈나면 성북동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이곳 성북동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록 이곳에 오래 머물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준 곳이기에 이곳 성북동을 생각하면 사랑이 피어나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사랑이라 정말 특별하시겠어요. 저에게 성북동은 저의 순수한 마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북동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기에 이곳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겠죠? 말로만 듣던 선생님들을 직접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니 기분이 참 새롭습니다. 맞습니다. 조지훈 선생과 내가 이곳에 있을 때는 일제 식민지 시대였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제가 이곳에 있을 때는 6.25 전쟁 이후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남쪽에서는 치열하게 사상적 논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쪽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저 역시 북에서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저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가장 치열했던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네요.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 민주화 운동까지.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박경리 선생? 우리나라는 잘 지켜지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박경리 선생이 우리들 중 가장 늦게 왔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가장 잘 아시겠네요.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통일이 되진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아직도. 네. 제가 여기 올 때까지도 민족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나라는 발전의 시기였고 또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다나. 네, 우선 교통이 개발되고 또 다른 문화와 이제 소통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일본 문화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직 우리 전통과 문화는 이어지고 있겠죠. 힘들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이군요. 우리 본연의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것,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 문학은 그대로겠죠, 박경리 선생? 조그만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서양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태준 선생, 당신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탄식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글로써 말로써 우리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문화를 칭송하는 글을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본어로! 조 선생, 그만하세요. 당신의 지금 이런 말이 나에게 농졸하고 치졸하게 느껴집니다. 조지훈 선생, 그 좋은 자리에서 왜 그러십니까? 저의 그런 행동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뼈저리게 그때의 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선생, 이태준 선생이 쓴 조선어에 대한 글은 자주적 정신을 보이며 우리 것에 대한 자존심과 가치를 알리고 전통이 가진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말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통이 가지는 힘이라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전통을 말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큰 힘을 휘두르던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우리의 언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언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조지훈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우리의 언어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진심입니다. 그 노력이 진심이라 해도 어쨌든 이태준 선생 당신이 한 행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조지훈 선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이태준 선생의 노력 역시 인정합니다. 펜을 놓지는 않았으니까요. 비록 그 펜을 잘못 휘두르긴 했지만 이태준 선생님의 펜 안에는 우리 문학의 초석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 저의 이러한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에서 정신이 나온다라. 언어에서 정신이 나온다. 네? 방금 전 이 선생이 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어에서 정신이 나온다는 말은 우리같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인들은 언어에서 나오는 그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들을 세상에 쏟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될 말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의 전부일까요? 반대로 세상과의 단절이야말로 생명이 생명일 수 있도록, 생명이 또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과의 단절이라뇨, 박경리 선생. 우리 문인들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생님 말대로 그러려면 우리 문인들은 철저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경리 선생, 우리 문인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은 곧 이 세상에 대한 비판과 고발 정신도 함께 있기에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박경리 선생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인들은 책임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 소통하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조지훈 선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 선생, 박 선생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박경리 선생의 말대로 문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정확히 구축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 말은 그저 자신의 글 뒤에 숨는 비겁한 문인의 생각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글 뒤로 숨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훈 선생님. 작가의 세계를 철저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철저히 작가의 세상을 구축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축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 안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우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는 순수 문학이 좋습니다. 마음 편히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글을 쓴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살아남기 위해 탐구하는 것도 모두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생각에서 출발한 것 아닐까요? 저는 내가 나일 수 있도록 글을 썼습니다. 신동엽 선생님과 조지훈 선생님은 글을 왜 쓰셨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하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작품을 썼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에서 글을 썼습니다, 조지훈 선생. 나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동엽 선생님.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내가 나이기 위해 글을 써내려갔군요. 각자의 상황이 달랐을 뿐이네요. 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 펜으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죠. 모두의 말이 맞습니다. 문학 얘기만 하면 뜨거워지는 것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 맞다. 박경미 선생.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세상 이야기를 하다 잠시 다른 길로 빠졌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반대로 인간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가치라니? 세상이 산업화되고 물질이 우선시되다 보니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떨어지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들이 사업가들도 정치인들도 또 심지어는 예술가들도요. 예술가들도요? 네. 전통과 지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재미만을 생각하는 작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물론 이 안에서는 우리의 순수한 정신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문인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우리들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는 있지만 문학의 참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시험에 붙기 위해 혹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읽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탄식할 만한 일이군요. 그렇죠. 그래도 선생님들의 작품은 우리 한국 문학의 명작으로 당당히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작으로 평가받지 못해도 작품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좀 속상할 뿐이네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참으로 아쉬운 일이네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관만큼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저는 월북을해서 선생들의 작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작품을 쓰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의 작품이 남쪽에 공개된 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이태준 선생을 위해 작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분께서 먼저 소개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향이라는 단편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당신만은 몸을 사리고 저편에 붙지 말고 용감하게 우리 속에와 끼어주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힘차고 씩씩한 친구들이 나를 맞아줄 것이다. 어서 닥들여다보. 철책안에 갇힌 것은 나였다. 문득 돌아다 보면 사방에서 창살 틈으로 이방의 짐승들이 들여다본다. 여기 나라 없는 시인이 있다고 속삭이는 소리. 무인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통곡과도 같은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 동물원의 오후라는 나의 시입니다. 이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군요. 들으라. 잊지 못할 나의 벗들이여. 나를 추모하는 못 벗들이여. 나 대신 그대들의 생명은 갓난 아들 조국에 바치라. 이것만이 내 생명의 율동이 요구하는 벗들에 향하는 마지막 바람이여라.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이라는 저의 시입니다. 다들 아름답습니다. 저는 옛날의 그 집이라는 시 중 한 구절입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세상 끝에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하나.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그 세월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정막뿐이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책상 하나, 원고지 하나, 펜 하나, 그리고 정막뿐이었다.
무서워.